안녕하세요. 지인댓글 조장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기아차 연신내 대리점에 와서 우리 성민수 판매 딜러님과 함께 기아차 봉고 EV 트럭을 한번 주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감사드리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봉고 EV 트럭을 몰고 계시는 오너 분이시고 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네. 이따 한번 이 봉고 EV 트럭을 한번 제가 같이 한번 타면서 네. 한번 많이 여쭤볼 거니까 네. 지네코리아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로도 많이 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도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댓글을 남기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시죠. 네,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시동 네.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시동 걸린 상태가 바로 소리가 없이 시동이 걸렸고요. 네. 확실히 시동을 켰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트럭의 그 시동이 나지 않네요. 그렇죠. 네. 아마 전기차를 타셨던 분들은 네. 이 느낌을 정확히 아실 텐데 예. 아마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예. 굉장히 의아해하시거나 신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시동을 켰을 때도 기존의 뭐 하이브리드 차량과 거의 비슷하게 그 시동 음이 나면서 시동이 걸리고 네. 뭐 어떠한 진동이 들리지 않아서 저희 어떻게 보면은 주행하는데 스트레스는 정말 줄이기에는 적합한 차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예, 요즘에 고객분들이 아무리 디젤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예. 굉장히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민감하시다 보니까 예. 예,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서 전혀 소음하고는 무관한, 예, 대신 오히려 차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 이제 외부 소음이라든가 바닥 이제 풍절음이 좀 들릴 수 있겠죠. 하부음이 좀 들어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트럭을 타면은 네. 운전석이나 조수석의 그 좌석 아래쪽에 엔진의 진동이 많이 느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탔을 때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기 트럭의 매력이죠. 네. 그래서 호기심이라든가 그동안에 좀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네. 지금 제가 한 봉고 트럭을 한 8대 정도 8대? 네, 한 판매를 했는데 네.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금 현재 한 달 이상 운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스럽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전기 트럭의 매력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1차적인 거는 소음이 제로라는 거죠. 소음이 제로? 네. 그리고 사실 트럭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아마 딱 느껴지시는 게 유지비일 겁니다. 유지비? 네. 대부분 이제 그분들이 한 달에 한 5, 60 정도는 네. 예, 무조건적으로 유지비가 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요즘에 유가가 좀 저렴해져서 네. 좀 금액은 좀 다운될 수 있겠지만 네. 예, 거의 전기 트럭으로 바꾸신 분들이 거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유지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 이 차의 실질적인 판매 가격이랑 보조금 혜택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지금 원래 봉고 트럭은 4,200에서 4,500만원 네. 정도가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네. 예, 여기서 지금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국가지원비가 2,700. 2,700. 예, 물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2,400인 것도 있고 2,300인 것도 있지만 예, 예. 일단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2,700. 2,700. 예, 승용하고 비교했을 때 승용은 1,270입니다. 오, 예, 그러니까 그쵸. 거의 네. 2배 이상이 되는 네. 금액이다 보니 차 금액이 1,500으로 대부분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예. 예, 1,500이라 하면 지금 봉고 트럭 기본 차량도 1,600 정도 수동입니다. 예, 근데 전기 트럭은 오토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1,500이면 일반 차량보다 더 전기차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예, 거의 전 처음이지 않을까. 예, 거의 동급에서 전기 차량은 대부분 금액이 500에서 1000 정도 비쌌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2, 300이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 가격 포지션이죠.
그러면 이 차를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저는 지금 딱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예. 한 달 정도 운행을 해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비는 좀 나오는 편인가요? 한 달에 지금 2,300km가 지금 찍혀 있거든요. 네. 2,300km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충전비 한 5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 내연 그 기관 트럭에 비해서 얼마나 저렴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는 거의 한 10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10분의 1? 네. 어... 왜냐면 네. 요즘에는 이제 거의 유료화가 됐지만 네. 그래도 한 서울 수도권에서 한 3-4군데가 무료인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또 가끔 이제 워낙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하다 보니까 예. 예, 한 5분의 1, 아니 10분의 1 정도? 네, 원래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될 비용이 네. 한 5만 원으로 5만 원으로? 네, 충당이 됐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가격이라면은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네.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모두에게 베니핏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뭐 유지비 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환경적인 문제, 요즘에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포커스가 많이 줄긴 했지만 네. 그래도 디젤 규제에 가장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트럭을 몰 때 수동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 변속 충격으로 인해서 울컥거림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답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그렇고 네. 요즘에 차가 워낙 많아서 이제 차가 막히면 네. 그 아무리 능숙하신 분들이라도 좀 차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게 네. 굉장히 많이 올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오토 차량은 그런 피로감이랑 덜할 수 있고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축소되니까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봉고 EV 트럭은 국내 공인 주행 거리가 211km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네.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211km가 너무 짧은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항상 네. 저도 3년 반 전부터 타면서 고객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는 전기 차량들이 한 180km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볼트라는 차량이 한 300km가 좀 넘어가는 그런 키로수로 출시가 됐었는데요. 그쵸, 그 전에 소울도 타셨으니까 잘 아시니까. 네. 근데 사실은 200km라고 생각을 하면 저도 지금 택배 기사님들하고도 거래가 있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차가 이제 나오기 전에 211km가 어떤 정도의 키로수로 체감되시냐고 물어보니 네. 하루에 한 50km에서 150km 정도만 타신대요. 택배 하시는 분들도. 수도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하루 충분히 211km는 충전 없이 예. 활동을 하시고 이제 뭐 퇴근하실 때나 네. 이럴 때 급속으로 한 4-50분 정도 투자하시면 50만원 나가는 기름값이 5만원으로 절충되기 때문에 네. 거의 차를 무상으로 타는 느낌도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차가 211km를 가는데 네. 주행하시면서 211km 넘게 한 번에 주행하신 적이 있으세요? 전기차라는 거는 이제 회생 제동이라는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쵸, 네. 예, 저속 운전이 많으신 분들은 그 배터리의 성능이 더 올라갑니다. 그쵸. 예, 그래서 네. 실사례로 저희 지인분이 네. 봉고 전기차를 구입을 하셨는데 그분은 지금 거의 시내 운전, 저속 운전만 하시다 보니까 300km까지도 지금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전기차를 예전부터 타시면서 구입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전기차는 저속이 더 많으면 네. 키로수를 더 오버랩 돼서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봉고 전기 트럭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 봉고 트럭에서 볼 수 없었던 ADAS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 기능은 지금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건가요? GL 모델과 GLX라는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GL 모델에는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이 장착이 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GLX에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트럭에 없던 그 드라이브 와이즈가 전기 트럭에 들어가니까 네. 전기 트럭이 어떻게 보면 안전성에는 또 좋은 좀 유리한 편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트럭이란 자체가 예. 운행을 아니면 생계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운행이 많은 차량인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안전성에서도 승용이라든가 RV보다는 트럭이 또 바로 그 충돌에 운전자한테 미친 영향이 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시스템이 있음으로써 최대한 뭐 100%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축소할 수 있는 사고 우려를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 대시보드에 기존 봉고 트럭이 없던 기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대부분 사이드미러 열선이라든가 네. 핸들 열선, 네, 운전석 열선은 요즘에 이제 봉고 트럭에서, 일반 디젤 봉고 트럭에서도 중간급 이상이면 다 들어갑니다. 통풍 시트도 있네요. 통풍 시트가 이번에 새로 제가 봤을 때는 전기 트럭에 적용됐다고 볼 수 있고, 네. 대신 일반 디젤 트럭에도 가장 고사양 트럭에서는 통풍 시트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네. 대신 이제 아까 여기 얘기하셨던 차선 이탈이라든가, 네. 네, 앞에 전방 추돌 경고라든가 이런 네. 거는 전기 트럭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트럭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체가 좀 많은 편인가요? 그 비중이 어때요? 지금까지는 사실 아직 8대 정도라면 방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의 통계적으로 지금 파악은 되지 않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동작구 쪽에 네. 이제 쌀집에가 차가 2대가 나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도 지금 그 가게 앞쪽으로 완속 충전을 설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도 제일 궁금한 게 봉고 EV 트럭의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달렸을까? 네. 되게 궁금한데 지금 이게 내비게이션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원래 봉고 EV를 기본형으로 구입하시면 네. 이렇게 그냥 일반 트럭처럼 대시보드가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네. 내비게이션 지금 제가 장착한 거는 사제품입니다. 네. 예, 근데 정품도 이렇게 동일하게 디자인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전기 트럭 뿐만이 아니고 네. 기존 디젤 차량에서도 내비게이션 장착이 똑같이 위로 좀 이렇게 나오게끔 그렇군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의 그 배터리 잔량이나 네, 전기차 주행에 필요한 것들은 다 클러스터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계기판이 영상에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계기판을 보면 이제 일반 주유 알림하고 동일하게 네. 맨 위에 171km, 네. 예, 이렇게 지금 보이고요. 네. 지금 배터리 정보도 67%가 171km가 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그래도 작은 클러스터이지만 전기차 주행에 필요한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네. 라고 보면 되고, 급속 완속 이렇게 시간 표기되어 있는 건 뭔가요? 이제 예전에는 저도 이 부분을 일반 전기차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네. 지금 배터리 정보 67% 남았을 때 이제 고객분들이 내가 이제 충전을 해야겠다 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때, 네. 급속은 다시 94%를 위해서 17분이 걸리고, 이제 완속은 100%까지 충전하기 위해서 3시간 40분이 걸린다 라고 이렇게 또 일반 그 처음 전기차를 겪으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안내 사항들이 되어 있어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잘 알맞게 표기를 해줘서 내가 얼마큼 주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 클러스터에는 급속 완속 충전 가능 시간 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가 좀 보일 수 있을까요? 클러스터 이제 화면을 좀 넘기게 되면, 네. 이제 뭐 경제운전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네. 네. 그리고 속도. 이제 속도계가 나오고요. 네. 이제 주행 좀, 요거는 이제 일반 내연차에도 동일하게 그쵸. 거리와 네. 이제 연비, 그러니까 연비라기보다도 이제 전비라고 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연비가 4.4로 인식을 해서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전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번에 좀 놀랬던 게 스마트 키. 아하. 네, 기존 봉고 디젤은 스마트 키가 아직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스마트 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봉고 기존 1톤 트럭을 운전하셨던 분들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네. 근데 요즘 승용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는 오토홀드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기본에 적용되어 있다는 거에 저도 이번에 출시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 전기 트럭은 주행 모드가 있나요? 주행 모드요? 네. 지금 이제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라는, 아까 이쪽에 영상을 담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라이브 모드라고 해서 일반 차량들은 사실 에코, 스포츠, 노멀, 뭐 스마트 이런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게 되면 에코라는 부분으로 해서 회생 제동 단계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전기차는 회생 제동 단계로 해서 약간 그 제동 단계를 강하게 해주고 약하게 해주고 하는 걸로 주행 모드를 변경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회생 제동을 할 수 있는 약간 패들 시프트 같은 그 버튼이 스티어링에도 있고,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도
회생제동 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네.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회생제동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단계 설정 버튼이다. 그렇죠. 뭐 스포츠 모드는 이 전기 트럭에 따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제가 또 궁금해지는 거는 과연 전기 트럭이 겨울에도 무난하게 주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번에 겨울을 한번 보내보면서 네. 아직 이 차량이 나왔을 때가 이제 거의 봄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예, 겨울에 대한 그 정보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네. 예, 또 만약에 또 기회가 다시 된다면 네. 이제 1년 후에 네. 다시 1년 후기를 좀 들어보면 또 좀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사실 예전부터 현대기아차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건 히트펌프 시스템이 있어서 네. 겨울에도 좀 더 효율적으로 배터리 충전할 수 있고 배터리의 그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지금 그 기능이 이 차에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겨울에도 네. 무리하지 않게 전기 트럭을 주행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도 3년 전부터, 네. 3년 반 전부터 이제 전기차를 타면서 네. 겨울과 이제 여름을 다 겪어봤는데 네. 겨울에는 대부분 원래 운행 가능 키로수에서 한 30km 정도 히팅 버프가 있을 경우 그쵸. 30km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봉고 전기 트럭도 동일하게 원래 한 210km 갈 수 있는 게 한 180km 네, 정도만 손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차 외관을 보고 있는데 어떤 점을 중요하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은 네. 외관은 일단 기존 봉고 트럭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하단부 이런 그릴 디자인이 좀 일반 봉고 트럭과는 다르고요. 예. 네, 요 앞에 그릴, 요 부분만 좀 다르고 그릴 디자인이 좀 다르다? 네. 또 번호판이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파란색 번호판. 충전구가 어디 있을까요? 충전구는 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네. 이제 왼쪽 하단에 DC 콤보구나. 이런 네. 식으로 완소 그리고 급소 DC 콤보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예. 여기 충전량이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아마 배터리 팩이 들어가 있을 거고, 네. 지금 이게 탑이 좀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 내부 공간은 어떻게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차량은 네. 저상탑이라고 해서 저상탑. 이 앞 공간하고 높이를 맞추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정탑은 30cm 정도 더 올라가고. 네. 네. 근데 제가 저상탑을 한 이유는 네. 일단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데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 그렇구나. 아,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올려놨고, 네. 스피어 타이어는 원래 네. 저 뒤에 하단부에 네. 이제 설치가 되는데요. 네. 뒤에 파워 게이트를 달면서 일단 이쪽으로 안쪽으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뭐 무게 밸런스에 좀 도움이 될까요? 크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지금 원래는 일반 탑은 예. 여기가 막혀있고 저쪽이 여닫이식으로 여닫이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일부러 편리를 위해서 미닫이식으로 양쪽을 다 장착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뒤쪽으로 돌면은 요건 이제 이런 모습인데, 파워 게이트. 아, 내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네, 그 후방 카메라는 이쪽으로 장착을 했고요. 내비게이션과 같이 연동을 해서 후방 아, 카메라 이쪽이라든가 네. 이쪽 밑으로 장착이 됩니다. 오. 네. 그래도 이게 전기 트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탑을 달면은 또 새로운 전기 트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네. 기존 그 트럭에 탑을 올릴 수 있는 게 가장 많이 예. 아.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가보면 뭐 겉으로 봐서는 일반 트럭인 것 같은데 일렉트릭하고 되어 있으니까 일렉트릭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전기 트럭이네요. 그리고 원래 이 차는 파란색이었는데 랩핑을 이렇게 하시니까 또 흰색 전기 트럭으로 변신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그렇군요.